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신살론 비결.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피부명리 청간론 비결을 강의를 끝마치고 오늘부터는 새롭게 신살론 비결을 공부해 보시자고요. 이 신살론은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심지어 어떠한 학파에서는 억부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자기는 신사를 보지 않는다 그래요. 근데 굉장히 공부가 잘못되어 있다. 지지의 형충 파해가 모두 다 신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신살은 합과 형충 파해를 포함한 것을 신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사주를 전체적으로 본다면 약 3가지의 조건으로 구성된다 그래요. 즉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억부도 있고 또는 격국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 중에서 딱 3가지로 얘기를 한다면 청간론, 각기 청간의 구조 배합의 각기 청간의 성분, 이것을 청간론이라 하겠죠. 그래서 이 청간론이 있고 그 다음에 신살론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신살론은 한마디로 지지의 성분이다. 12개 지지의 성분이 신살론에 해당이 되고 청간론은 10개의 청간이 10개의 청간을 만나는 것이 청간론이다. 마찬가지로 지지는 12개의 지지가 12개의 지지를 만나면서 합형충파해를 이루는 것이 바로 신살론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신살론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각기 한쪽은 강한 기운이고 한쪽은 약한 기운이 형성이 되고 아니면은 같은 기운으로 형성이 또한 되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기운의 강약을 알기 위해서 또는 월지대 청간 또는 월지대 일지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시지가 될 수도 있고 연지가 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월지는 사주 환경에 해당이 되는 제일 중요한 성분이 되기 때문에 월지에다가 모든 부분을 비교할 수밖에 없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12지 포태법을 알아야 되겠고 또는 12지 신사를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무속인들이나 일부 다른 학파에서 보면은 많이 지금 현재 잘못되어 있다. 즉 그것은 잘못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 신살론과 포태법이 같은 속성이요 같은 계열인데 이 부분을 다르게 보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엄청난 엉뚱한 차이점이 있다. 필자도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거의 신살론과 포태법이 둘이 아닌 하나라는 것을 밝혀내기까지의 과정이 약 한 10년 정도가 걸렸다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이 확실하게 알고 난 이후로 성질이 이렇게 되는구나. 신살론이 이렇게 되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각기 이 신살론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합형충파해가 총칭이 신살론이고 그 다음에 12지 신살과 12지 포태법 그리고 각 지지가 만나서 즉 쉽게 얘기한다면 미토와 자수가 만나면 원진살이다. 또는 자수와 유금이 만나면 귀문살이다. 이러한 식의 각기 서로 간에 만나서
둘이 만나서 어떠한 성분이 발생이 되는 이 부분, 그리고 세 글자가 만나서 즉 인사신, 인사신 삼형, 인오축탕화, 축술미 삼형. 그런데 여기에서는 축술미 삼형살이다, 인사신 삼형살이다, 요러한 부분 속에서 형살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축미충도 하고 또한 형살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형살 종류, 파살 종류, 해살 종류를 집중적으로 공부를 또한 하면서 각기 일지대, 청간,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갑자가 될 수도 있고 병인이 될 수도 있겠고 일지효신이 되겠죠. 이러한 효신살의 성분, 그래서 전부 다 이러한 우리가 일반 억구에서 얘기하는 이러한 모든 것이 신살에서 파생된 것이다. 이것을 먼저 이렇게 아셔야 되겠다 그래요. 그래서 신살론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신살론의 구성이 어찌 되었는지 보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져보시자고요. 비부명리 신살론 비결, 신살에 대해서. 이 신살은 당나라 때 연주를 근본으로 하여 감정하는 당사주가 널리 통용되어 무속인들이 12지 신살이나 당사주로 사주를 감명하는 경우가 많았었다. 그래서 청나라 때 유백원, 임졸초의 적청수 학설이 세상에 나오면서 격국과 억부, 조우가 나오게 되었고 12지 신살의 연구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인간 세상에서 12운성과 12지 신살의 응용이 여러모로 해당되지만 신살에 대한 확실한 문헌이 희소하여 안타까울 뿐이다. 12지 신살을 혹자는 연주로 보고 혹자는 일주로 보며 등등 대체적으로 12지 신살의 삼합의 기운, 즉 해묘미, 인호술, 사유축, 신자진, 그 삼합에서 목기와 화기, 금기와 수기, 즉 다시 얘기해서 간목과 병화, 경근과 임수,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왕세를 보고서 신사를 정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 부분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 그래서 여러 학파들마다 이제 공부가 여러분들도 깊어지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타 책들, 명리 책들과 다른 타 학파에서 논하고 있는 그 부분이, 즉 12지 신살과 12지 포태법을 또는 12운성이라고 얘기하는데 12운성과 12신살이 각기 따로따로 놀고 있다 그래요. 이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그래서 학파들 중에서 대체적으로 보면 연주 삼합으로 보는 그러한 학파도 있고 또는 혹자는 일주로만 보는 그러한 학파도 또한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혼란이 되어서 이리 맞추면 이러하고 저리 맞추면 저러하여 사실 무엇이 올바르다 주장할 수는 없으나 무속에서는 당사주를 연주로 대입하는 경우가 많았고 오늘날에는 사주 명리가 대중화되면서 일주 중심으로 보는 사람들도 많은 편이다. 길신과 흉살의 합칭으로 통용되는 신살은 오성법에서 기원하여 자평선생 이전에는 신살이 성행하였으나 오행의 생극제와 이치와 불합치되어서 자평선생이 이것을 고쳐 일간유주로 인원용사법을 취하여 신살과 나붐 오행 및 면을 위주로 하는 법을 버리고 신살 일부만을 취해서 사용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또한 문제가 있었다. 너무 편한 것만 취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의 여기인들이 억부만, 신강신약에만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통변에서 크나큰 문제가 발생이 된다 그래요. 즉 다시 얘기를 해서 왜 이러한 문제들이 이렇게 해서 발생이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 본다면 사주 용어에서 관식동주라는 것이 있다 그래요. 관성과 식상이 동궁이다. 바로 이것을 관식동주다 그래요. 그럼 관과 식상이 한 몸이다, 한 주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것이. 즉 다시 얘기를 해서 사주 명식에 예를 들어서 간목이나 을목일간에 병신이 예를 들어서 있었다. 특히 이렇게 관식동주는 여자한테 더 치명적인 이성관계의 문제가 나타나고, 남자한테는 직업관계의 문제가 나타난다 그래요. 또는 자식관계의 일이 갖다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병신이 예를 들어서 있었다 그러면 식상과 관성이 동궁이다, 그런 얘기죠, 이 부분이. 그런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을목일간이었었다. 그러면은 신중경금이 남편이 된다 그래요. 신중경금 남편과 이 병화가 한 몸이고 이 경금이 을목에 합이 된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된다. 이것은 정신계의 문제가 아주 큰 문제가 된다. 을경합을 반대하는 이 병화가 이 경금을 제어를 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면 이 경금 입장에서는 항상 이 병화한테 원망살, 이것을 원진, 이 실질적으로 원진은 아니지만 원진 관계와 같은 이 살생이 돼버린다 그래요, 이 경금한테. 그래서 이 병화가 힘과 능력이 있는 상태면 이 경금을 항상 극하기 때문에 이 경금이 을목과 합을 했다가도 아뜨거라 소리가 나오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이 때가 되면 예를 들어서 신금대운이나, 또는 신금대운이 영향이 크겠죠. 10년 동안 작용을 하니까. 그러면은 이때 병신이 합을 하기 때문에 이 신금이 들어온다 그래요. 내 식상과 여자의 식상은 자기 생식기죠. 생식기와 합을 했기 때문에 이 신금이 남자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이 신금이 이제 이때는 대운에서 신금이었었다. 근데 금년에 기해년이다. 기해년이면 이 신중 임수가 있고 해중 임수가 있는데 이 을목의 해년은 사지다 그래요. 사신이 들어왔다. 누가 데리고 들어왔냐? 기토가 데리고 들어왔다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정신적인 심란한 상태의 어떠한 남자를 만나고, 즉 왜 남자를 만나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묘목이 있었다. 그러면 해묘 합을 하는 그러한 과정이 되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을미일주였었다. 미중의 기토가 투관이 되었으니 나의 남편이다. 배성궁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해년이 들어오면서 해묘미 합을 이룬다. 해수는 처음 시작을 상징하죠. 인신사의 생지 시작. 좌오묘유는 일의 왕성한 추진력, 전진에 나가는 그것을 상징을 하고, 진술충미는 묘지라고 그래서 일의 완성이다. 그러면은 해수가 들어왔으면 어떠한 상태가 되냐면, 여기에서 해수는 시작이라 그랬는데 새로운 시작을 상징한다. 그러면은 이 시작은 어떠한 거냐면 을목의 사지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처음 시작이 아닌 예전에 알던 사람을 다시 만나는 과정이다 그래요. 이것을 한번 끊어졌던 인연을 다시 만나서 이 사람이 문제를 만들어낸다. 이 신금 이 사람이 문제를 가진, 처음에는 좋은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을목을 사지에 끌고 들어가는 상태다. 그러면 이 사람 만난 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잡다한 정신기의 문제가 일어날 것을 상징을 한다. 병신합을 했으니까 돈 주고 몸 주고 마음 주고 이미 다 줬죠, 이것은. 그래서 이러한 식의 왜 이것을 갖다 설명을 이렇게 드리냐면 모든 신살은 이것을 알아야 된다. 관식, 동주가 됐던 식상, 묘고, 부성, 인묘, 처성, 인묘, 인수, 인묘 내지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신살론 속에 들어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알지 못하면 이 통변을 못 한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금년에 간목이나 을목한테 기해년이 들어왔다고 그래서 그러면 기해년이 들어왔으면은 단순하게 인수가 들어왔으니까 인수 문서가 들어왔네 이렇게밖에는 얘기를 할 수가 없다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지지의 관계 이 부분을 아는 것이 바로 신살론이다. 그래서 이 신살론을 알아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필자는 상당히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또한 틀리겠죠. 자, 지금 오늘 시간은 이 신살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 신살론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자고요. 자, 그래서 합형충파해가 신살론에서 파생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매우 적다. 그러나 누구나 알고 있는 삼재살 같은 경우 연지로 봄으로 인해서 시신으로 보는 삼재살과는 많은 차이점이 있게 된다. 그래서 복삼재와 악삼재로 나누어지게 되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이 삼재살을 갖다 무속인들이 많이 보는데 무조건 일이 좀 안 돼요. 힘들어요. 그러면 지금 삼재라서 그래요. 얘기할 것이 그거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삼재 역시도 복삼재와 악삼재가 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나중에 삼재장에서 자세하게 이 부분은 설명하기로 하고요. 자, 간지의 명확한 이해와 격국의 희귀와 분별, 십신과 육친의 원리, 그리고 합형충파에 의한 확실한 변화를 통하여 기lum을 구분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각기 첨간의 성분을 알기 위해서 비부명리 첨간론 비결과 지지의 성분을 알기 위해서는 비부명리 신살론 비결을 공부하여 본다면 명리에 대한 최종 결론을 얻을 수 있는데 그래서 첨간론 비결, 신살론 비결 그리고 고구편의 1부와 2부 그것은 모든 격국과 신살론과 통변술과 청관과 지지의 관계 이 부분을 망라한 것이다 그래요. 어떻게 따지면 고구편이 최고의 공부하는 방법론일 것이다 그래요. 그러나 이 청관론과 신살론, 지지관계 이 청관론은 말 그대로 청관의 구조배합이요. 신살론은 지지의 구조배합이다. 그래서 먼저 이 부분을 알고 청관과 지지의 합이 되는 그러한 관계 이 부분을 해나가는 공부가 된다면 명리를 완벽하게 공부해 나가는데 지장이 없을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사주 명식을 집으로 비유한다면 신살은 집의 장식이나 장치와 같은 매우 중요한 성분이다. 그러므로 격국의 고저와 부기빈천을 논하려면 우선 시신을 구하는 자평법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고 인간 삶에서의 신호애락과 운세의 기lum을 알기 위해서는 신살론을 반드시 공부해야 할 것이다. 필자가 서두에서도 말했지만 합형충파해가 신살론이다. 신살의 숫자는 약 300여 종에 해당이 되는데 무분별하게 많고 중복되는 신살 또한 많은데 필자는 사주 간명에 꼭 필요한 신살을 골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한 것이 신살론 비결이다 그래요. 사주를 간명함에 있어서 때로는 단순한 것이 좋은데 사실 합형충파에만 완벽하게 알아도 사주 간명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나 신살은
합충, 생극제와의 연장선에 해당하므로 그러므로 신살작용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이 신살로는 간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그것이 이처럼 겁살, 제살, 천살, 지살. 그래서 이것을 겁지천지연월만 장반영육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외워야 된다 그래요. 신살론이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이 부분이 돌아가는가, 이 방법론 이것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12운서.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12지 포태법이라고 그러죠. 12운성은, 자, 신살은 겁살부터 돼가지고 겁살, 제살, 천살, 지살, 연살, 월살, 망신살, 장성살, 반환살, 역말살, 육해살, 화개살. 그래서 이 부분을 간단하게 앞글자만 따서 자기 자신이 12개의 신사를 외우는데 겁지천지연월만 장반영육화 이러한 식으로 이렇게 해서 외우면 된다 그래요. 어렵지가 않다 전혀. 겁지천지연월만 장반영육화 겁지천지연월만 장반영육화. 자, 이 부분에 신살이 이것은 순행을 했죠. 겁은 최초의 시작이다. 절신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에서 시작이다. 그 다음에 이 제살은 태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입태했다. 그 다음에 천살은 양지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외워서 손가락으로 짚으면 된다 그래요. 겁재천지절만 장반 영육화를. 그 다음에 이 절지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신살은 겁재천지연월만 장반 영육화로 순행을 해서 나가고 이것을 역행하는 사주가 있죠. 특히 을목이나 정화나 기토, 신금계수는 역행이다. 역행이기 때문에 역행하는 법을 또 하나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은 신살에 해당이 되고 무속인들이 많이 사용을 하죠. 그 대신에 여기인들은 이 포태법을 더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절태양생 육대가랑 세병사장, 절태양생 육대가랑 세병사장, 절태양생 육대가랑 세병사장 이런 식으로 외우면 굉장히 쉽다 그래요. 어렵지가 않다. 그래서 절지, 태지, 양지, 장지, 목욕관대, 걸록제왕, 쇠지병지, 사지묘지. 그래서 이 절지는 혼이 떠 있는 상태, 아직 입퇴하지 않은 상태. 그 다음에 이 태지는 막 입퇴한 상태, 어머니의 만삭인 상태, 양지. 생지는 새롭게 태어나는 상태. 그래서 인간의 나이로 이때부터 계상이 된다. 장생은 10대, 목욕은 20대까지, 10에서 20세 사이. 그 다음에 관대지는 20에서 30세 사이. 걸록은 30에서 40세 사이. 제왕은 50세까지. 쇠지는 60대, 50에서 60대까지. 병지는 60에서 70대까지. 사지는 죽는 것을 말하죠. 70에서 80까지. 80에서는 묘지와 절지 80, 90, 100세, 110세 이렇게 해서 120세가 이것이 전부 다 계속 순행으로 이렇게 해서 돌아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이 부분에서 나중에 또한 이렇게 설명을 해나가게 될 것이고, 그 다음 해묘미 목국에 의해서 가령 묘미합이 사주 원국에 있고 해수운이 들어왔다, 또는 해미합이 있는 사주에 묘목운이 들어왔다, 사주에 묘목이 있는 상태에서 미토운이 들어왔다, 또는 묘목이 있는 상태 속에서 해수가 들어왔다. 그래서 삼합이 이루어지고 내지는 반합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예를 들자면 묘목이 있고 해수가 있으면 묘목이 더욱더 왕성해지는 그 상태 속에서 해묘합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어떠한 사주에서는 해묘가 합을 하면서 미토를 불러오는 이 상태가 되고, 이 당주 입장에서는 불러오는 미토 성분이 처성인지 남편인지 직업인지 아니면 자식인지 여기에 따라서 육친의 생로병사 희노애락에 관계된 이 부분에서 나타난 통변술에 해나가는 방법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해묘미 목구, 인호술 화국, 사유축 금국, 신자진 수국 이 부분에 관련된, 아까도 얘기를 이렇게 해서 했지만 진토가 있는데 자수운을 만났다. 그러면은 운은 자수운이지만
대운이 변해서 자수운으로 바뀐 것이기 때문에 자월로 판단을 해라 그래요. 이 대운에서 오는 것은. 그 해당 운이다. 이러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이 진토가 자수의 인묘살이 될 것인지 아니면 자수가 끌려가는지, 그러나 이 자월이기 때문에 자수가 진토에 끌려가지는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자진 합이 되는데 이것을 이 자수를 누가 또한 데리고 왔느냐, 임수가 데리고 왔냐, 경금이 데리고 왔냐, 간목이 데리고 왔냐에 따라서 틀리고, 또는 병화가 병자로 왔거나 무자로 왔거나에 따라서 다 각기 다 틀리다 그래요. 성분 그 배합이.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해 나갈 것이고, 그 다음 충살 6개의 육충이 있죠. 자오충, 묘유충, 신인영충, 해사충, 진술충, 충미영충. 자, 여기에서 보면은 자오묘유는 그냥 충이다 그래요. 여기서 자오충, 유묘충, 유가 묘를 충하죠. 해사충, 해수가 사화를 충하죠. 진술충, 이 부분에는 월지에 따라서 틀리죠. 이 충하는 그 과정이. 그런데 이 부분 신인형충, 충미형충, 여기에서는 충도 되고 형도 된다. 그래서 더 무섭다 이 부분이. 그래서 자칫 이 형살은 형권이라 그래요. 그러면 형권은 뭐냐? 벌 받는 살성이다. 그러면은 법정 출두, 경찰서 출두, 뭐 검사가 집안에 찾아오거나 어떠한 재판을 받거나 내지는 그것이 이 형 속에 들어가 있다. 그래 형살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은 좌우충, 묘유충, 이것은 내충과 또한 외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또 공부를 해 나갈 것이다. 내충, 그러니까 내 사주 안에서 있는 충, 내가 대운을 충하는 그것, 또는 외충, 외부에서 충살이 들어오는 상태. 그래서 이 부분을 깊숙하게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형살작용이 있죠. 그래서 인사신, 삼형살, 축술미 사명살이 있고, 인사신 사명살 속에서는 인사형살과 사신형살이 두 개가 또한 소개가 들어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인사신 사명살이 들어가 있으면 인사형살도 있고 사신형살도 있고 이 두 개가 들어가서, 그래서 이것이 인사신 사명이 무섭고, 축술미 사명살에는 축술형살과 술미형살이 두 개가 또한 들어가 있다 그래요. 이 속에. 그렇기 때문에 축술미 삼형살이 갖다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 다음 이제 형살 중에서 자묘, 상형살. 묘목은 자를 형하고 자수는 묘목을 형한다. 그래서 상형살이다. 또는 진진자형살, 진토와 진토의 자형살, 오자형살, 유유자형살, 해해자형살, 이러한 부분으로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형살작용을 또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요. 그 다음 파살작용. 이제 궁으로 보는 파살이다. 그 다음 자유파살, 인해파살, 오묘파살, 순미형파살, 사신형파살, 축진파살. 그런데 여기에서는 다른 것은 형파살인데 술미도 형파살이다. 이 부분에서. 그런데 이 술미에서는 언제든지 축토가 들어올 수 있다. 또는 사신형파살 속에서도 언제든지 임목이 들어올 수가 있다. 축진에서도 미토가 들어올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아주 지지고 볶고 하는 그러한 상태 속에서 대운이 들어왔을 때의 세운에서 그 부분을 가중시키는가 아닌가, 이 부분을 또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요 이게. 그 다음 햇살. 햇살은 약하기는 하지만 자미 햇살, 자미 햇살에는 원진살도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자민 원지 햇살이다. 자수와 미토가 만나서 원진도 되고 햇살도 되고 두 개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강하죠. 그 다음 추고 햇살도 되고 추고 탕화살도 되고 추고 귀문살도 되죠. 또한 원진살도 되죠. 상당히 추고는 강황해진다 그래요. 원진살, 귀문살, 탕화살, 그러기 때문에 또한 햇살까지 포함이 된다. 그래서 강황해진다 그래요. 이 대운에서 이제 어떻게 이 부분들이 나타나느냐,
발동이 되느냐. 축토가 있는 이 상태 속에서 예를 들어서 진토가 들어왔다. 그러면 오화는 자기 힘 역량을 모두 다 상실해 버리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오화의 폭발력으로 나타나고, 축토는 축지인이 합해져서 사주 자체를 온통 음습하게 하기 때문에 음습한 한행 피해가 발생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같이 묘진해살, 신해해살, 유술해살, 인사형살, 자미해살 있지만 이 부분에서 가중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꼭 문제가 나타난다. 그래서 이 부분을 또 공부해 나가셔야 된다. 그 다음 이 원진살, 이 부분은 특히 정신계의 관련이 된 것이죠. 원진살에 이 부분은 모두 다 정신계의 관련인데, 원진살, 규문관살, 자유규문살, 원진살은 독단적이지만 이 규문관살 속에서는 6개의 규문관살이 또한 발생이 되죠. 추고기문, 묘신기문, 사순기문, 진해기문, 인미기문, 자유기문, 요렇게 규문이 형성이 되어도 규문이 발동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 또는 원국에 있는 것을 발동이 된 상태가 안 되기도 한다. 정신분열증, 조현병이라 그러죠. 이러한 병을 만들어내는 것이 전부 다 규문관살이다. 이 부분이 공부를 해야 되는 그 신살론의 일부이고, 그 다음 한마디로 이제 공망살. 그래서 여러 가지 공망이 있겠죠. 태월 공망, 연주 공망, 월주 공망, 일주 공망. 그래서 이 공망을 아는 공부를 갖다 이렇게 해서 해 나갈 것이다. 자, 공망 중에서도 화계 공망, 묘신 공망이죠, 이것은. 그 다음에 겁살 공망. 일간이 예를 들어서 간목이면 신금이 겁살이기 때문에 겁살 공망. 또는 뭐 을유다 그러면은 을목일간의 유금이 공망이다. 그러면은 유금은 말 그대로 여자 입장에서 을유일주였었다. 그런데 겁살 공망이 었다. 그러면 일지유금이 공망이고 일지유금은 배성이고 일지유중신금은 나의 남편이 되는데, 남편 공망, 직업 공망이다. 남자 같은 경우는 갑신일주다. 신금이 공망이면 자식 공망이죠. 그러면 내 아내가 내 자식을 못 낳는 그러한 형국이죠. 이 관성 공망이 돼버리기 때문에, 관성이 공망이면 내 인수를 허약하게 하죠. 내 인수가 의식주 성분인데 인수가 먹고 자라고, 또는 인수 어머니의 모친이 공망이기 때문에 모친의 젖이 형편없죠. 그러면 동양 국어를 해서 분유 먹여서 어머니가 성장을 했다. 이렇게 통변이 되는 그러한 상태다. 그래서 이 부분이 변화해 나가는 그 법칙, 이 부분을 알아야 되겠다. 그럼 망신살은 뭐냐? 자, 망신은 예를 들어서 간목이면 임목이 망신이죠. 을목이면 묘목이 망신이고. 그런데 임목이 갖다가 라의 록군인데 록군이 망신이고 걸록이 망신이다. 그러면은 간목의 임목이 또한 걸록이다. 그런데 일록과 시록이 있기 때문에 일록, 시록, 월록 또는 그 연록, 이것이 각각 있기 때문에 걸록이다. 라의 록지 이기는 록지인데 걸록이면 월주공망이다. 월지가 공망이다. 이것을 뜻한다고 하면 월지 공망과 망신 공망은 연, 일, 시가 되겠죠. 그래서 각기 틀리다. 이 골록 공망과 망신 공망이 같은 것 같아도 틀리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배성 공망. 뭐 여자면 남편이 될 것이고 남편이면 내 아내가 될 것이고, 이러한 공망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 그런데 여자는 예를 들어서 그 관성이 공망이다. 남자는 재성이 공망이 아니다 그래요. 그 부분이. 이 관성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니 될 수도 있고, 또는 재성이 내 처가 될 수도 있고 식상이 처가 될 수도 있고 관성이 처가 될 수도 있고, 수많은 변화가 다시 또한 나타난다 그래요. 이 부분이. 이것은 육친법을 알아야 되는데, 육친법은 글쎄요 어떻게 참 어렵네요. 육친법은 이렇게 과정을 정하기가. 어떻게 보면은 사주에서 최고 어려운 관문의 과정이 육친법, 인연법 두 가지 과정이다 그래요. 시간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해 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 다음 누구나 알고 있는 백호대살,
일간과 지지의 관계에서 백호대살, 괴강살, 양인살, 이제 이 부분으로 무서운 살생이죠. 괴강살은 과부 호라비가 된다는 살생이요. 백호살은 피 흘리는 혈광사살이요. 양인살은 남자는 무난하지만 여자 입장에서는 내 남편 작첩하고 또는 그 가정을 이끌어내기가 힘들죠. 여자가 남자 옷을 입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각기 사주에서 천관과 지지의 관계에서 사신동주, 목욕동주, 관식동주, 식상묘고, 묘고동주. 이렇게 해서 묘고동주다. 그러면은 식상이 묘고다, 재성이 묘고다, 관성이 묘고다, 인수가 묘고다, 또는 비거, 일간 묘고다. 요렇게 해서 수많은 묘고 활동들이 또한 이렇게 있게 된다. 이 부분을 알아야 되고, 여기에서 이제 그 다음, 신살론에서도 또한 좋은 살성이 있고 안 좋은 살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좋은 쪽에 해당이 되는 천월기인, 천월떡기인, 문창기인, 금여성, 압록성, 걸록성, 삼기천사, 태극기인, 복성기인, 제고기인, 녹마기인. 그래서 이러한 신살론, 그래서 낙정관살, 음인, 시박내패, 낙정관살은 우물 또는 물에 빠져본다, 그 똥통에 빠져본다. 내지는 이러한 것이 낙정관살이죠. 즉 다시 얘기해서 제주도에서 사건이 일어났었던 그 고유정, 그 여자 첫 남편, 그 분시되어 죽었던 그 첫 남편이 사주에 낙정관살이 있었으면 똥통에 빠져본다, 우물에 빠져본다, 죽어서까지도 그렇게 해서 빠져본다 하는 그 부분이 해당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낙정관살은 보기에는 간단하지만 응용하는 범위가 매우 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반 여긴들이 이러한 것들을 다들 무시하고 넘어가는데 그렇지가 않다. 그 다음 시박대패살, 상당히 무서운 살이다 그래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갑신이고 또는 경인이고 그러면은 천충지충하는 그러한 인연법이 성립이 되는데 여기에서 시박대패살에 예를 들어서 해당이 된다면 이것이 서로 간에 문제가 있게 된다. 서로 간에 상호공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육식간주 중에 10개의 그러한 상호공망편에 해당이 시박대패살이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공부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누구나 알고 있는 홍염살, 도화살, 편야도화, 골랑도화, 목욕살, 또 여연살, 라면살, 의처의부살, 고신과숙살, 간여지동살, 천이성, 효신살, 철새개금성, 당화살, 곡각연침, 평두고란, 음양, 차착살, 철라지망, 보금살, 지망살, 이사 갈 때 알아야 할 방위와 이사 갈 때 풍수 보는 방법, 이 부분이 설명이 여기서 될 것이다 그래요. 그 다음 단장관살, 육수성, 철사관살, 음양살, 오귀살, 교신성, 음인살.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뭐 음양살이다, 오귀살이다. 오귀살 같은 경우는 악한 귀신이 잘 붙는 살성이죠. 내 사주에 악한 오귀살이 있으면 악한 귀신이 잘 이렇게 달라붙고, 불구각살은 내 자신이 뼈가 부러질 수 있는, 손이 부러지든 다리가 부러지든 또 척추질병, 목 디스크 등등등 이러한 불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불구각살. 그러니까 사주에서 이런 게 있었을 때 대운에서 형충가세하고 더 힘들게 했을 때 나타나는 살성이겠다 그래요. 그래서 간단한 것 같지만 이 속에는 상당히 많은 비밀들이 또한 포함이 되어 있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이것을 파낼 것이냐, 이것이 중요하다 그래요. 그 다음 음인살, 극각살, 격각살, 상문조객살, 그 찾아가지 말아야 할 어떠한 상갓집 찾아가서 귀신이 붙어오는 살성, 그 다음 삼재살, 그 다음에 죽었을 때 내 아버지, 어머니, 뭐 누구 등등등 죽었을 때 참조해야 할 일진과 또는 땅에 묻히는 시간까지도 정해져 있다. 그래서 예전에는
예전에도 아니고 지금은 거의 3 일장을 갖다가 많이 보내는데 이 화장해야 할 시간, 땅에 묻히는 시간이 있다. 그래서 예전 사람들은 3 일장, 5 일장, 심한 사람들은 뭐 부귀하고 잘 살면 7 일장도 치르고 등등등 했었는데 급하게 날짜가 뭐 내일이다 그러면 내일 모레까지, 오늘 죽었다면 오늘 내일 모레, 그래서 3 일장이 되는데 이러한 3 일장을 치르지 않고 오늘 죽었다 그러면 내일 치르는 사람들도 많았었다 그래요. 그것은 장례시 일진이 올해는 흉하다면 내일로 잡았다 그래요. 이틀 만에 그 장래 일진을 잡았다. 그리고 일진이 있고 그날 몇 시에 땅속으로 묻혀라 하는 그 부분까지도 정해져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요즘에는 너무나 이 부분을 많이 무시를 하고, 또 화장터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밀려 있고 뭐하고 그러면 시간을 정했다 할지라도 그 시간에 제대로 할 수가 없다.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는 거기에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방법이 또한 이렇게 해서 있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다들 무시하고 특히 교인들은 더더욱 많이 무시하고 이러한 부분이 되는데, 이것은 나를 위해서도 좋은 그러한 적이고 죽은 망자를 위해서도 빨리 이 세상 속에 잊을 건 있고 어서 빨리 당신의 저승연계에 대한 공부를 끝마치고 어 천도를 갖다 하시라 하는 그러한 의미가 따로 또한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절대양생부터 시작을 하는, 신살론부터 시작을 해서 사람이 죽는 것까지의 그 과정, 그래서 일생이 모두 다 이 신살론에 포함이 되어서 설명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요. 자, 요렇게 해서 신살론에 대한 설명을 끝마치고, 자,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화이팅!